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40페이지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입니다. 추정 가설 검정. 추정 가설 검정에는 두 가지가 확인이 되는 거죠. 하나는 추정, 그리고 하나는 가설 검정.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추정을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가설 검정에서 중요한 거 확인해 드릴게요. 우선은 추정에서는 좋은 추정량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성질. 어떤 거죠? 그렇죠. 불효일충이죠. 그래서 불효일충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정에서는 보통 모평균과 모비율에 대한 추정, 점추정, 그리고 표준오차 물어보는 거 자주 나오고요. 또 완전히 구간 추정으로 실내 구간 구해달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검정에서는요, 유의 수준 하에 유의 확률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그런 비교하는 문제가 정말 잘 나오고, 당연히 가설 검정의 개념 절차,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리고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간혹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검정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추정과 관련해서는 보통 모수를 추측하는 걸 추정이라고 한다. 모평균, 모분산, 모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점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구간으로도 물어볼 수 있다. 이 구간을 물어볼 때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표본에 대한 값이 있다면 이 표본의 값에 따르는 SE를 계산하는 게 중요하게 나오죠. 이러한 추정을 하는 값들 중에서 이거야 라고 하는 추정하는 값을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통계량 중에서 추정량들이 있다.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체크해 보세요 라는 이런 문제예요. 나는 모평균을 알고 싶어.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계산하자고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계산하자고 그래. 어느 방법이 좋을까? 이런 거죠. 그러면서 첫째, 불편성을 알아보자. 지금 현재 보이는 건 불편성에 대한 거죠. 불편성이 뭔데요? 네, 이런 내용인데요. 그 전에 바람직한 추정량의 선정 기준이라고 해서 불효일충 네 가지는 꼭 기억하고 계시죠? 효율성은 다른 단어로 유효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효성 역시 효자가 보이니까 불효일충이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편성입니다. 불편성은 핵심적으로는 결국 당신이 구하고자 하는 하나의 세타 햇보다 그거의 평균이 세타와 같은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세타 햇은 표본에서 뽑은 추정량이죠. 그리고 그거의 평균이 모 집단에서의 모수여야 해 라는 거고 그걸 불편 추정량이라고 한다. X바가 평균이 뮤이다. 그 다음에 S제곱을 계산할 때 n-1로 계산하는 이유도 S제곱에 대한 평균이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이죠. 이거 아주 중요해서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었고요. 따라서 기억번 당신 n-로 나눈 이유는 불편성 때문이야.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이를 편향이라고 한다. 지금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4로 나눌 거야. 나는 2로 나눌 거야. 그런데 사실 둘 다 그들의 평균이 2분의 뮤잖아요. 그러면 뮤가 되는 게 좋은 거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가 두 번째 거보다 좋아 이런 거를 불편 추정량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효율성은 그 의미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험에 정말 어렵게 나올 때는 효율성을 확인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불편성을 먼저 확인했다면 그들 중에서 모평균 또는 모수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느냐 최소로 퍼져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 분산을 구해서 비교해 보는 걸 효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치성은 시험에 진짜 안 나오지만 내가 이 표현을 보니까 n이 많이 크면 이란 뜻이 있나 보다. 맞습니다. n을 많이 키워서 내가 원하는 모수와의 차이가 없어 일치해 할 확률이 1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치해 이게 일치성이고요. 충분성은 지식이 내가 보려는 정보가 충분히 들어있어. 표본의 정보와 지식을 모두 사용했어. 충분히 사용했어. 이런 해석으로 보시면 되고 한편으로는 추정량의 값이 주어질 때 조건 분포의 모수에 의존하지 않아. 이렇게
조건 분포가 뭐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내 정보를 모두 다 드러내는 거야 라는 걸 충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입니다. 바람직한 추정량 불효일충. 불효일충 없다. 맞아요. 할당성은 모르는 단어예요. 이제 점추정 아시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점추정 값이에요. 뮤를 나는 추정하고 싶어. 그러면 x바. 그 다음에 그 x바를 가지고 s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맞죠? 얘를 표준 오차 앞서도 한번 했습니다. 모 비율이 궁금해. 그러면 표본 비율 P햇 그리고 그 P햇에 대한 평균이 지금처럼 P이기 때문이죠. P햇의 SE는 루트 n분의 P1-P다. 난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궁금해. 그러면 표본 분산 S제곱 이때는 n-를 나눠야 된다. 따라서 S제곱의 평균은 시그마 제곱이야. 그런데 이때 시그마 제곱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 S제곱인데 나 뭐 표준 편차 궁금한데 그랬더니 불편 추정량이란 단어 없이 점 추정량 표본 표준 편차 당신이 구한 US 루트를 씌우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모 표준 편차 시그마의 불편 추정량이 표본 표준 편차 S는 아니야. 뭐가 아니라고요? 불편 추정량은 아니에요. 불편 추정량이라는 건 내가 S를 가지고 위에도 있네요. 네, S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한 게 시그마인 건 아니야 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반대로 예측해 보셔도 방금 계산한 거를 루트를 씌운다고 같아지지는 않는다.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집단에서 S제곱을 하나 구하고 S제곱 구하고 S제곱을 구해서 이렇게 구했을 때 이 S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평균을 구하면 시그마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가 있네요. 총 10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학생 전체의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를 추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표준 오차도 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는 점 추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x바 하나 계산해서 60이야. 9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 루트를 씌웠어요. 괜찮은 거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는 시그마가 없는 상태니까 s로 가주세요 해서 루트 n분의 s 약 8.14다. 근데 교수님 시그마 대신에 s를 사용하는 건 괜찮죠? 네, 왜냐면 불편 추정량이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에게 시그마가 없을 때는 s가 최적의 추정량인 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꼭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1000개의 표본을 취하여 정리한 결과 표본 평균 X반은 10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S는 5가 되었다. 이럴 때 모평균의 점 추정치는 그냥 100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가 나왔으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여기서 만약에 S2 X바를 계산해서요. 그럼 루트 n분의 S를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루트 1000분의 5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제 점 추정이 되었으면 구간 추정을 해야 되겠죠. 구간 추정은 직접 계산하는 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구간 추정을 해봐라. 그리고 이 구간 추정에서 몇 가지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밑에 해석하는 건데 우선 구간 추정은 모수에 대한 점 추정 이후에 내가 이 점으로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정해진 확신의 정도를 가지고 미지의 모수가 속할 것으로 기대되는 구간, 즉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미지의 모수가 추정한 구간 안에 들어갈 확신의 정도인 신뢰 수준, 보통은 95%, 99% 이런 얘기를 하거나 또는 알파라는 표현에 의해서 1-알파 %로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아래쪽에 신뢰 수준에 대한 정의에는 어떤 값이 알맞은 추정값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 100분율로 보통 표시하고 90%, 95%, 99%
신뢰 수준이라고 이야기한다. 보통은 1-알파라는 값으로 신뢰 계수라는 단어도 씁니다. 따라서 90%는 0.9의 신뢰 계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아래로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좀 보실래요? 누군가가 90%에서 95%, 95%에서 99%로 신뢰 수준을 늘리면 확신의 정도 또한 증가할 수 있겠죠. 신뢰 구간 구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 안에 몇 퍼센트 결과가 들어간다 라기보다는 들어갈 그러한 모수가 포함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좀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랬더니 모평균이 있다고 만약에 예측하고 제가 하나의 신뢰 구간을 구했어요. 그러면은 모평균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나 거기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나 거기 없는데? 하면서 모평균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몇 번을 했다? 100번을 했다면 그 중에 95%, 99%그 말은 99번, 95번 아마 신뢰 구간 안에 목수의 값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된다 라는 의도예요.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서 누군가가 나는 지금 이렇게 신뢰 구간을 구했어 라고 얘기하면 모평균이 95에서 105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구한 100번의 신뢰 구간 중에 한 번이 이거이고 그 안에 모평균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우리는 반대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모평균이 정말 100이었으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겠죠. 100% 아닙니까? 근데 110이었으면 전혀 들어있지 않죠. 따라서 단순히 믿을 확률이 95%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라는 거. 그러면요. 이걸로 다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동일한 추정 방법으로 신뢰 구간을 반복하여 추정할 경우 평균적으로 100회 중에 95회는 이렇게 구해지면서 모평균을 포함할 겁니다. 라고 95% 확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 중에 하나가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표본을 많이 키울수록 신뢰 구간의 폭은 좁아지고 왜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루트 n분의 s와 같은 표준 오차값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동일한 표본 하에서 신뢰 수준을 높이면 신뢰 구간의 폭은 넓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잘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고요. 신뢰 수준과 관련해서 신뢰 개수를 먼저 여기다 줬고 여기에 양쪽으로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구한 x바 또는 세타 햇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세타 햇의 기준으로 이렇게 좌측으로 구할 때 이 범위를 정하는 그 기준 중에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던 SE 세타 햇을 이제 이용할 거고 그때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보통 90%니까 그다음에 95% 그다음에 99% 해가지고 요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젠 신뢰 구간을 직접 구해 보는 건데 시험에는 아무래도 조건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나 시그마 제곱 있어요. 그리고 표본이 커요. 그러면은 정규 분포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저 시그마 제곱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모두 S를 이용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저 30개보다 크거든요. 그러면은 Z를 이용하고 저 30개보다 작아요. 그러면 n-1 자유도를 갖는 T분포를 사용한다. 이렇게 구별하셔서 아래에 시그마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대로 얻어서 아무리 25 작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95% 오차 한 개만 구해서 신뢰 구간은 괜찮다라는 거죠. 오차 한 개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앞에
내가 95%면 1.96을 곱한 이 결과다라는 거.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는 연습 꼭 한 번씩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율에 대한 것도 꽤 많이 나오는데 비율은 정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계산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시그마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니까 최소로 나중에 마지막에 한다라는 거, 모분산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모평균의 차라든지 그럴 때도 조건들이 계속 있어요. 있다 없다 시그마 제곱이 그 다음에 크기가 크다 크기가 작다. 특히 이게 많이 나와요. 합동분산 구하라. 합동분산은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들의 분산 하나하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균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어떤 평균이에요? 아래에 나와 있네요. 가중평균. 다시 말하면 나 S1의 제곱이 N1 빼기 1개 있어. S2의 제곱이 N2 빼기 1개 있어. 따라서 전체의 개수인 N1 더하기 N2 빼기 2로 나눠서 평균 계산할게. 이런 거예요. 가중평균 왼쪽에 우리 합동분산, 다른 말로 공통분산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표본분산 두 가지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대신 분산을 계산할 때 보통 우리 n-1로 나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서도 n-1이 그들의 개수구나 라고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그러면 집단마다의 n-를 했으니 분모에는 n1 플러스 n2에서 2를 빼야 되는 거죠. 꼭 구해보시고 연습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대응 표본에 대한 이야기는 시험 문제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모비율에 대한 차도 한 번씩은 나옵니다. 정보가 하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루트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덧셈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거는 루트 안은 양수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요건 모비율은 가장 최소 마지막에 연습하라. 표준편차가 10인 정규 모집단에서 25개의 표준편차 X바를 가지고 95% 신뢰 구간 좀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표준편차 시그마가 10이 있으니까 정규분포를 이용하면 되고요. 90%네요. 그러면은 1.645가 보이고 0.05라는 거는 좌우에 5%씩 남아있다라는 거에 기준이 되는 게 1.645야 이런 뜻이죠. 아래에 계산해 보니까 복잡해 보이는 이 식도 이제 정말 익숙해지면 바로 보인다. 네, 여러분들 꾸준히 익숙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추정해서 시험에 한 번씩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표본 크기는 우리가 원래 계산해서 주는 게 마땅한데 세상에 진짜 통계를 돌릴 때는 나 이러한 오차 한계를 가질 수 있도록 표본의 크기를 구해줘 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의의 오차 한계를 제공하면 거기에 맞게끔 내가 표본의 크기를 정보적으로 논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이 표현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x바를 계산할 거고 그 x바로부터 더하고 뺄 요 범위가 z값의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거든요. 누군가가 오차 한계가 d라고 알려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말한 d보다 작게 잡아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 0.3으로 0.3보다 작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작게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들을 외우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앞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이만큼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을 한 번만 정리해 달라. 어떻게 해요? d분의 z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그리고 너는 루트 n은 이쪽으로 가자. 그리고 나서 양변에 제곱을 해요. 이런 표현이 이 표현이잖아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조건은 내가 시그마 제곱이 있어요. 없는데 많아요. 없는데 크기가 작아요. 이렇게 되고요. 피햇이 있어요. 피햇이 없어요. 이게 시험에 정말 또 잘 나오죠. 내가 비율을 논하고 싶은데 비율에서 준 조건 중에 피햇이 없어요. 그러면 2분의 1로 대신해서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른쪽 플러스 볼게요. 표본 비율 피햇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0.5로 정해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체크. A 약국의 드링크제 판매량에 대한 표준 편차 시그마는 10으로 정규분포로 이루는 걸로 알려져 있다.
우선 표준 편차가 10으로 주어지면 이미 정보가 충분한 거예요. 따라서 95% 신뢰 구간의 오차 한계를 0.5보다 작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를 빨리 이렇게 예측을 하세요. X바에서 이만큼을 이 사람들이 0.5보다 작게 바꾸고 싶대. 그러면은 Z값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25분의 10. 아, 여기서 루트 25가 없죠.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한 거죠. 루트 n분의 10 이만큼을 따라서 여기서의 n을 구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럼 1.96에 10을 곱한 거를 0.5로 나누는 것이 루트 n이니까 양변을 제곱하는 걸로 해서 어느 값보다 작은지 한번 계산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래 보니까 여기에 답이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한 게 1537이니 1537 이상이면 되겠네. 최소 1537이야.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추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마 어려움보단 생소함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궁금한 거 언제든 질문하세요.